네, 안녕하세요. 잉글리시타임 활용을 위한 1차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원님들이 많이 기다려 오셨는데요. 이제서야 동영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를 드리진 못하고 개괄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엄마가 쉽게 가르치는 유아 영어를 참고 삼아서 옆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가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그 영어 교육을 시작할 때 대부분 리딩, 그러니까 알파벳 포스터라든가 그리고 파닉스를 통해서 리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목표부터 조금 점검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된다고 해서 말하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말하기가 되면 읽기가 될까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영어 말하기가 진행이 되면 영어 읽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모국어 읽기는 우리 아이들이 6, 7세부터 일반 유치원에서 아마 교육을 받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다 영어 말하기가 진행되면서 영어 읽기를 저절로 진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잉글리시타임을 보급하기 시작한 2004년도인데요. 그때 어머님들께서 안 믿으셨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잉글리시타임이란 교재로 우리 아이들의 영어 말문 열기가 된다는 것, 그리고 말하기가 되면서 저절로 이 책을 읽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 한 3세에서 5세 아이들 까지도 이제 영영 플래시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안 믿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잉글리시타임을 이 교재에 대해서 점차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영어 교육의 고정관념은요, 다 이제 리딩으로 아니면 파닉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파닉스는 법칙일까요? 아니면 감각일까요? 예, 맞습니다.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고 법칙은 좌뇌 언어를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 우뇌 언어를 필요로 할까요? 예, 맞습니다. 좌뇌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현재 우뇌를 쓸까요? 아니면 좌뇌를 쓸까요? 예, 맞습니다. 우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뇌를 쓰는 우리 아이들에게 파닉스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유아 시기 때 파닉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6개월 내지 아니면 1년 내지 3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동반을 하고 그 영어 교육적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파닉스를 영유아 시기에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효과도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화체 패턴 문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진행을 하면 파닉스의 목적인 읽기가 가능해지죠. 네. 그래서 파닉스를 너무 빠르게 영유아 시기에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나중에 10세 이상 되어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원어민 수업 효과는 90%가 착시 현상이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국어 대학의 전종석 교수님의 논문에 나오는 사실인데요. 원어민 교사의 효과는 어디에선가 기초가 마련된 아이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수업은 기초가 마련된 후에 진행하시고요. 첫 영어 교육의 시작은 어머님들이나 한국인 교사들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영어 유치원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비싼 영어 유치원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말 사용을 억압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원어민 100% 수업입니다. 영어 100% 수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생각마저 영어로 하는 아이로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선전 문구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하지만 생각마저 영어로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한국 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한국말이 모국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국어의 정의는요,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입을 닫았을 때에 생각하는 언어가 모국어이고요. 그리고 모국어는요,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답게, 또한 일본 사람을 일본 사람답게, 또 불란서 사람을 불란서 사람답게 창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겉의 모습은 한국인인데 영어로 생각한다 그러면 속은 어떨까요? 사고방식은 완전히 서양 사람이 되겠죠. 예,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면 한국인으로 커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세요? 그렇게 어린 시기에 모국어를 억압하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IQ,
미래를 결정짓는 시기이기도 하고 결정짓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 IQ는 몇 살까지 완성되어 버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짐작하신 바와 같이 한 6, 7세 정도면 어른의 95% 정도가 좌뇌 사고력, 즉 IQ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0세에서 7세까지,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사고력을 깨워내고 그리고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언어는 영어일까요? 우리 모국어일까요? 네, 당연하게 우리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만을 위해서 모국어를 억압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교육적 무지라고 단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세팅되고 있는 모국어를 억압하는 영어 교육은 지양, 중단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잉타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쳐라, 이런 고정관념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라고 할 때에 가장 좋은 교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원어민 교사이고, 또 어디서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영어 유치원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어를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요, 영어 중급 단계에서나 가능합니다. 즉, 어머님들은 지금 영어 교육을 몇 년간 받으셨습니까?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한 10년 이상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원어민 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로 100%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100% 수업을 한다 그러면 수업 자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저는요,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한 3, 4명 하고요, 4, 5살짜리, 6, 7살짜리 4, 5명 하고,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에 수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 교실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 5, 6, 7살짜리 4, 5명과 거기에 원어민 교사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자, 누가 왕따를 당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원어민 선생님이 왕따를 당하겠죠. 자, 우리 아이들이 착합니까? 영악합니까? 예, 우리 아이들은 영악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잘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어 교육을 시작하실 때 아마 흔히 스토리북이나 그리고 흥미 위주의 영상물을 가지고 많이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스토리북이 우리 아이들의 영어 말문 열기를 진행하는 교재일까요? 또한 우리 아이들의 말문 열기를 위해서 탄생됐을까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 말문 열기를 위해서는 산문체 문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회화체 문장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당연하게 산문체 문장이 아니고 회화체 문장입니다. This is an apple, this is a car. 이런 산문체 문장이 아니고요. Do you want an apple? Come to the juice bar. 이런 식의 적극적인 감정이 실린 회화체 문장입니다. 자, 그러한 회화체 문장은요, 스토리북에 있을까요? 아니면 영상물에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상물에 있고요. 스토리북은 70% 이상이 산문체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토리북은 아무리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약간 뒤로 뒤로 좀 빼놓으시자고요. 그리고 흥미 위주의 영상물, 흥미주의 영상물 갖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영어 말문 열기가 될까요?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 집에 굉장히 많은 영상물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까유, 리틀 베어, 도라도라, 아니면 퀴즈톡톡, 디즈니 거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영상물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아웃풋이 얼마나 진행되든가요? no, oops, 이 정도의 우리가 약간 닭살돋게 하는 그런 표현 그 외에 그 이상 잘 진행이 안 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TV형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영상물들 가지고는 영어 말문 열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무자막 비디오를 많이 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첫 단계에서는 굳이 무자막 비디오를 안 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자막이 들어가는 비디오물들은요, 아이들이 스스로 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잉글리시 타임에 들어간 그 자막의 효과는요, 아이들이 단어나 문자를 배우지 않고도 저절로 읽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즉, 운해를 쓰는 시기 아이들은요, 정보가 인풋될 때에도 이미지와 소리가 함께 인풋됩니다. 그리고 아웃풋될 때는요, 그 인풋된 정보 중에서 모티브, 조그만 모티브만 주어지면 그것과 연관된 것이 모두 다 아웃풋이 됩니다. 즉, DVD를 본 다음에 이렇게 DVD가 그대로 캡처되어 있는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아이들은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이미지와 관련된 이 사운드, where are they? 이러한 사운드가 그대로 아웃풋됩니다. 만약에 where are they? 이것을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냥 자기한테 떠오르는 소리를 여기다 맞추게 됩니다. 즉, 파닉스로 읽게 된 아이들과 저희 운해로 읽게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로 읽게 된 아이들은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떠듬 다 읽는데 문장을 다 읽고 나서는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잉타를 저절로 말하기로 저절로 읽게 된 아이들은요, 그냥 영어 문장을 읽을 때에 제대로 잘 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감정이 살려서 어디서 띄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지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문장에 이미지가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책을 스스로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영어 교육에 있어서 굳이 무장합 비디오를 구하지는 마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는 하루에 영어 집중 시간을 2~3시간으로 해라 라는 기준이 있어요. 가끔 잉타를 진행하시는 어머님들에게도 질문이 나오는데요. 잉타를 진행하는 아이들에게는 필요 없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민감기에 말하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에 초동기, 즉 좌뇌 시기에 좌뇌 시기에 영어를 습득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준이에요. 하루에 아마 2~3시간씩을 영어에다가 집중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다른 교육을 할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잉타를 민감기에 말하기가 진행된 아이들은요, 하루에 뭐 20~30분 정도 이 정도 하고 아마 잉타를 진행하는 아이들은요, 초등교에는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 또한 영어로 창작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북메이킹을 한다든가 뮤지컬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에세이를 써서 그걸 가지고 뭐 교류를 한다든가.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 트윗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어머님들 가입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 말하기가 제대로 됐을 때에 국제적으로 영어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국제어학개발원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영어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즉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영어로 교육시키는 저희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하게 국제적인 교류를 영어로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연령별 의식 구조와 그에 따른 교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뱃속의 그 태교 기간부터 생후 24개월까지는 완전하게 운해식이라고 합니다. 즉, 좌뇌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즉, 나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내 거야 하면서 싸움을 시작한 게 생후 몇 개월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좌뇌가 50% 깨어난 순간이에요. 처음으로 좌뇌와 우뇌가 만났을 때, 자, 이게 조화로울까요? 아니면 좀 버벅거릴까요? 조금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겠죠?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말더듬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냥 오른손, 왼손을 자주 쓸 수 있게 뭐 클레이 만들기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양발, 자전거를 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동 기법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이제 꿈꾸는 의식에서요, 조금 깨어난 거예요. 의식이 깨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5세까지가 좌뇌가 75%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6, 7세가 되면 좌뇌가 어른만큼 95% 깨어난대요. 자,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의 능력은요, 정보 저장력과 장기 기억 능력에 있어서 최소한 8배에서 10배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좌뇌가 50% 깨어났을 때에 50% 깨어났을 때 운해는 50이 아니라 500이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세까지 좌뇌가 75% 깨어났을 때의 운해 능력은요, 25가 아니라 250이 남아 있습니다. 6, 7세가 되면 95대 50으로 처음으로 좌뇌가 운해 능력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즉 6, 7세는요, 아이들의 의식의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0세에서 5세의 교육과 그 이후에 6, 7세 이후의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는 운해 시기인 거고요. 6, 7세부터는 좌뇌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해 시기에는요, 아이들은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아이들이 임금,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집단 무의식이 우리 아이의 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 감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즉 0세에서 5세 시기에 즐겁게 경험한 것, 체험한 것에 대한 능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평생 그 아이의 재능을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즐겁게 엄마가 음악을 체험해줬어요. 즐겁게 아이에게 그 미술의 즐거움을 알게 했어요. 즐겁게 영어 교육에 영어에 대한 그 즐거움을 알게 했어요. 이럴 때에 아이는 평생 음악에 대한 재능, 미술에 대한 재능, 언어 자체에 대한 재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6, 7세가 되면 얘가 그 이전에 체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그 집단 무의식이나 감각이 그냥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때부터 배워야 돼요. 정보를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우리가 사실 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야 되고 모아야 되고 수집해야 되고 고갈되고 그리고 경쟁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문자나 언어로. 근데 0세에서 5세는 감각 교육, 이미지와 소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즐겁게 체험하게만 하면 블라블라 아웃풋이 나오고요. 즐겁게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평생의 재능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0세에서 5세의 교육은 감각 교육, 체험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6, 7세, 8세부터는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 나와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밀을 아시게 되면 교육의 방향이 잡히시게 되겠죠. 그래서 0세에서 5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정보라든가 아니면 넌픽션을 주려고 한다든가 사실적인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회화 위주의 교육을 시키시고요. 산문체 교육은 6, 7세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 교육을 0세에서 5세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6세 이상 되면 사고력 교육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